신산업을 육성시키자라는 거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하더라도 역성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바다 건너 우량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대우 연구원 박수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이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빛을 내주셨던 알리바바 때 사실 기억이 좀 선명한데 어떠신가요? 좀 알아보시나요? 외부에선 잘 모르겠는데 회사 내에서 동기들이나 동료들이 자꾸 캡처 떠서 보내주고, 팬이 좀 생기셨군요. 팬이라기보다 약간 구력사진처럼 이런 거 캡처 떠주시는데요. 그날마다 이불킥으로. 연구원님이 오신 걸 보니까 사실 국가는 예측이 좀 갑니다. 바다를 안 건너도 되는, 건너야 되는구나. 건너야 되네요.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대표 기업 SMIC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너무 뜨거웠던 종목이라서. 맞습니다. SMIC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돼서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왜 SMIC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SMIC가 앞으로 더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와 관련된 용어들을 아시겠지만 차근차근 짚어서 가보죠. 국내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칩 설계부터 제조, 테스팅,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좀 더 익숙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한 번에 다 하는. 네, 이런 기업들을 IDM이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요. 기존의 퀄컴이나 AMD 같은 네. 기업들은 공장 없이 칩 설계만 하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고요. TSMC, SMIC 같은 칩 설계를 하는 기업들의 수주를 받아서 제조를 하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이 있습니다. 두 개를 먼저 나눠서 생각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팹리스가 있고 파운드리라고 생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둘 다 하다 보니까 모든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선 파운드리에 대해서 어떤 핵심이 있는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글로벌 점유율이 한 51.5% 정도 굉장히 차지를 많은 하고 퍼센트죠. 있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IDM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팹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만 따로 영위를 하고는 있습니다.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점유율은 18.8% 정도 차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나는군요. 네, 차이는 납니다. 글로벌 1, 2위 그룹만 두 개 합쳐도 70%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탑 파운드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MIC가 중국 내에서는 탑 업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현재 글로벌 최대 반도체 소비국입니다. 2019년 기준 전체 글로벌 반도체 소비량의 35%를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쓰기는 엄청 쓰는데 만들진 못하는 자체 생산율이 매우 적고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랑 기술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수입 의존도 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5년 이후에 중국은 수입 품목 중에서 반도체 수입이 원유를 이미 추월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입 규모 대비해서 직접 제조 규모는 전체 1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알고 있고 대처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산업을 육성시키자라는 거거든요. 중국 제조 2025, 7대 인프라 등등의 신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육성해야 되는 것 대비해서 반도체의 생산율이 매우 적다라는 게 중국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사실 반도체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력을 많이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압박감을 느끼겠군요. 이미 2014년부터 반도체 굴기라고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자라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한 번 더 키워야 되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우통 먹고 싸울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미국이 중국을 못 때려서 안달인 겁니까? 가장 갈등을 빚는 소재 중에 많이 나오는 게 화웨이와 반도체죠. 화웨이는 그룹 이름만 들어봐도 왜 미국이 화웨이를 겨냥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화가 나나요? 아니요. 좀 화가 날 뻔했는데. 네. 무슨 뜻입니까? 화웨이는 한자어 풀이를 해보자면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아, 그 세 글자가 그렇게 깁니까? 두 글자입니다.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중국어에 조예가 조예가 한글로 없어가지고. 하이구나. 이름에서부터 중국이 그대로 느껴지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화웨이는 중국의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통신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작은 규모로 중국 안에서만 선전을 하다가 글로벌리 점유율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화웨이를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규모가 어떻길래 미국이 견제할 수준까지 온 건가요?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하더라도 역성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2018년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방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2019년 매출액이 8,588억 위안, 증가율은 2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격화되는 상황에서 화웨이는 재고를 늘리고 R&D 비용을 계속 추가적으로 지출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점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점이죠. 화웨이 산하에 하이실리콘이라고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글로벌 4위까지 올라가면서 미국이 제재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제재를 한 겁니까? 이 미국 기업이 화웨이의 기술을 쓰지 말아라, 장비를 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재는 있었는데요. 올해 5월 달에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제재안을 좀 세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쓰는 기업들은 별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TSMC가 눈치를 보면서 화웨이에게 제품을 제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TSMC는 애플이나 미국 기업들을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군요. 네, 9월부터 TSMC가 더 이상 주지 못한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웨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자체적인 기술력도 높아져야 되는 거고 생산도 많이 높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일으킨다라는 점이 오히려 미국이 불씨를 당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SMIC 쪽으로 전반적인 지금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와서 SMIC의 좀 중요성까지는 좋은데 반도체 업계라는 게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는 우선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기술의 노하우나 미세 공정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중국에서 SMIC 말고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SMIC를 키우지 못하면 반도체 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판명이 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2020년까지는 중국 내 자체 반도체 산업을 40% 정도 국산화를 시켜보자라는 거고요. 2025년까지는 70%까지 높여보자라는 목표로 삼아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 그림부터 해서 지금 SMIC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럼 SMIC는 정확히 어떤 기업입니까? 중국의 파운드리 대표 기업인 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정 기술은 0.35 마이크로미터부터 14나노까지 다양한 공정 기술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부터 메모리 반도체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웨이에 14나노 AP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SMIC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게 2017년에 량멍송이라고 하는 CEO를 선임을 했던 건데요. 이건 세 글자인가요? 네, 세 글자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했었던 분이고요. 반도체 기술에 굉장히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SMIC로 와서 14나노 기술까지를 주도를 해서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입지적인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4나노짜리도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서 올해부터 양산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열광하는 분위기고요. 10나노, 7나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중국 내부에서의 자신감, 짜요하는 좀 더 부분들, 힘차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짜요하는 부분들이 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SMIC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게 어떻게 보면 또 큰 포인트일 텐데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얼마나 밀어주고 있는 겁니까? 중국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돈이죠. 2014년 9월에 국가 반도체 산업펀드 1기를 이미 조성을 해서 1,400억 위안 정도를 모집을 했습니다. 이 중에 16%를 SMIC 투자를 했었다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2019년 9월에 반도체 산업펀드 2기가 다시 출범이 됐는데요. 당시 1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 2천억 위안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펀드가 조성되고 나서 2천억 위안 중에 160억 위안을 SMIC에 투자해 줄게 라고 밝힌 그래도 뭐 상황입니다. 거의 10%에 임박하는 네, 그 정도의 맞습니다. 퍼센티지를 네. 줬군요. 정부가 작정을 하고 막대한 자금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군요. 최근에 중국판 나스닥 과창판이라는 데에 SMIC를 상장시켜 준 겁니다. 상장을 시켜줬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SMIC가 신청을 하고 상장일까지 3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매출 중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28나노짜리 캐파 증설을 하고요. 14나노짜리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월 3,000장 정도 양산을 했던 것들을 2020년 말까지 1만 5천 장까지 5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 대한 투자는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좀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에서 반도체 칩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전방 산업의 발달이라고 보겠습니다. 칩 수요가 많은 전방 산업이다. 어떤 산업일까요? 스마트폰이나 PC가 제일
대표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네. 중국 내 스마트폰 로컬 브랜드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4개 브랜드를 합치면 중국 내 점유율이 83% 정도. 그런데 오포, 비보, 화웨이가 SMIC 칩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 중국 내 매출만 보더라도 매출 성장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네, 깔려 그렇게 있다라고 볼 볼 수 수 있는 있겠습니다. 거군요. 중국 내 다양한 부품들을 만드는 칩설계 기업들도 점점 더 시장 규모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SMIC 쓴다라는 스토리로 귀결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미국한테서 좀 그렇죠. 독립을 하는.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MIC의 거대한 흐름 알아본 것 같은데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SMIC가 TSMC를 따라잡는 데에는 기술 격차가 4년 정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TSMC나 삼성전자가 그 기술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나노를 지금 하고 있지만 5나노, 3나노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14나노 칩 자체는 TSMC나 삼성전자에서는 2015년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SMIC가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점이 유의점이 될 수 있겠군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생산은 파운드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듯이 공정기술을 갖고 있는 파운드리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더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많이 언지가 됐지만 SMIC의 실적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분기 실적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화웨이 영향을 받아서 14나노 칩 생산이 매출 비중 중에 1%지만 전분기 대비 40%가 늘어났다라는 점이고요. 전기차, 가전, 데이터 센터 등등의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발생이 됐던 것들이 오히려 좋은 실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큰 스토리들 들어보면서 SMIC를 알고 가는 시간 가졌는데 이것만은 알고 가자. SMIC 숫자 포인트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국 정부 로컬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첫 번째입니다. 막대한 투자를 배경으로 캐파 증설과 초미세 공정 기술 제고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전방 산업의 발달이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스크는 글로벌 탑 파운드리 기업과의 기술력 격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SMIC 5글자 표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3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구나 SMIC를 키워야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SMIC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도로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좀 기업이네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파운드리 기업 SMIC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왜 나보다 생각해야 돼?